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2022년에는 각종 변경되는 정책들로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새롭게 매월 30만 원에서 90만 원 노인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듯 한데요. 무려 두 가지 정책에서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내용 모두 정리했으니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 자격 기준만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2022년에는 매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추가로 받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폐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또한 11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은 어르신들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수십만 명이 앞으로 생계,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약 58만원, 2인 가구 97만원, 3인 가구 125만원, 4인 가구 153만원이고요. 여기에 또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각종 디스크나 초음파 검사도 앞으로 비용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병원 가시면 본인 부담 비용이 입원 시는 무료 또는 10%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외래통원 진료 비용은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비용의 15%까지만 부담이 됩니다. 약국은 가시더라도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 마지막 추천 영상 더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이 되시면은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에 사시는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2만 7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6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인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3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지인 광역시인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0만 1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2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선정 기준과 지급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표를 봐주시거나 제가 마지막에 추천해드리는 추천 영상을 눌러보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 9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2022년 바뀌는 기초요금금 6가지 정책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정책들로 기초요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수십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올해 바뀐 기초요금 지급액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뀌는 기준 6가지 설명드릴게요. 내년부터 30만 명이 이 기초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상향으로 소득 인정액도 상향이 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요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7,500원 지급으로 기존보다 7,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2022년 바뀌는 기초요금 제도 첫 번째 내용은 기초요금 선정 기준액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요금 선정 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별도의 계산식이 따로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은 월 18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 즉 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288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각각 169만원과 270만 4천원이었는데 약 6% 이상 기준이 상향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선정 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에 탈락되셨던 분들은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103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 기본공제의 뜻은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소득을 일정 부분 이하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인데요. 따라서 2022년부터는 월 근로소득 103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듯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득으로 인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재산 월 삭감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연금의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현재 내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평생 내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월 일정 재산을 삭감을 해줍니다. 그 삭감을 해주는 금액이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매월 재산을 감소시켜주는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이시면 매월 209만 7천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 가구이시면 매월 256만 원을 감소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에 대한 감소분이 2012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증여재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아직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해 보셔서 재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례시의 기본재산가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용인, 창원, 수원, 고양은 201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이 되는데요.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를 해주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산정을 할 때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씩 기본 재산에서 공제, 즉 차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소도시 8,500만 원만 차감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특례시 승격으로 대도시 기준 적용을 받아서 1억 3,500만 원을 차감을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수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 기초연금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특례시에 거주하신 노인들은 꼭 참고하셔서 재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되어서 재정 관련 어려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르신분들 실생활에 참고될 만한 기초연금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정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분할해서 받는 분들의 경우 기존에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초연금의 경우 5대5로 똑같이 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좋은데요. 매월 129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이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4대6 비율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기초연금 또한 4대6 비율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분할 비율을 정하던 어쩌던 간에 무조건 5대5로 기초연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이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 분할 비율도 달라져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 분할 비율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단위 기초연금 신청이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몰라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굳이 내가 사는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나 가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2년부터 새롭게 노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어르신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